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잠시 전에 1심 선고에서 징역 24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.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적 책임을 방기해 국정 질서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. 자,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김민혜 기자. 네,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 끝난 1심 선고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미르 K재단 강제모금 등 18가지 이르는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.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재판 시작 약 1년 만에 내려진 오늘 선고는 약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하급심 가운데는 처음으로 생중계됐습니다. 이 선고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추후 구치소에서 오늘 판결문을 받아볼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김 기자, 이 박 전 대통령 혐의 한 18가지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? 혐의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. 네, 그렇습니다. 앞서 공범으로 재판받은 이들의 선고 결과를 통해서인데요. 법원은 그간 선고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.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13개가 겹치는 최순실 씨 1심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. 오늘 재판부 판단 역시 기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. 최 씨 1심에서 삼성 승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재단 출연금, 또 영재센터 후원금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공모를 인정했습니다. 다만 최 씨 회사의 현대차가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네,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이번 국정농단 사건 이외에도 추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그리고 공천 개입 혐의로 2차례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.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해당 사건의 선고 역시 오늘처럼 벌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. 이날 결과에 이어서 추가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총 형량은 가중되게 됩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